오늘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 하락세와 이혼율 간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부동산 급등기에 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정말 큰 문제죠?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계속 한 달 지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동생도 지금 결혼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집을 좀 옮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넓은 데로요. 그런데 요즘 잠깐 사이에도 한두 달 지난 사이에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값이 올라버린 지금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비 디볼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코비로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디볼스가 합쳐져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전 세계가 이러한 흐름으로 코비가 발생하면서 이혼도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혼율이 오히려 세계 흐름과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일각에서는 통계청에서는 이혼 신고가 되어야 이혼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야 집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이나 대구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이혼 신청 자체가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이혼 우리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로 인해서 가족이 오히려 돈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 하락세와 이혼율 간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제 뇌피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부동산 급등기에 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기사를 보면요. 해외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부유층 이혼 신청은 34%, 영국은 41%, 이탈리아는 30%쯤 이혼 신청이 증가했다는 그런 로펌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혼 신청은 더 급등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측, 경제권이 있는 측에서 이혼 신청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부부가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누적된 갈등이 좀 폭발도 하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부유층에서 이혼율이 더 급증한 걸 보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평소에도 이혼 생각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재산을 적게 분할해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2, 4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1년, 그리고 최근 몇 달 거의 급등하다시피 해서 폭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재산의 그 비중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있는 경우에요. 재산 분할이나 처분 문제로 이혼을 미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로 아파트 공유 지분을 받거나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혼 후에 거주해야 되는 아파트를 공유하는 거는 사실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 비율에 맞춰서 이걸 판 다음에 나눠 갖거나 일방이 금전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부부들을 보면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게 뻔히 보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팔면 10억이지만 몇 달 뒤에는 12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하는 금액이 지금은 10억이니까 5억, 5억, 그러니까 50%라는 기준 하에 5억, 5억이지만 몇 달 뒤에는 12억이 되면 6억, 6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1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거주하고 있는 유야한 아파트를 팔고 나서 재산을 반반 나눈 다음에 아이들의 양육이나 직장 때문에 비슷한 지역에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미 다른 아파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태라서 이사할 만한 주거지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거기에 요즘은 전세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거주하는 곳의 근처, 인근에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반반 받고 나면 아주 먼 곳으로 아니면 싼 곳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예전보다 분명히 늘긴 늘었습니다. 제 기준에는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가 보니까 앞에 설명한 예처럼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의 이혼율이 2020년 감소한 이유 중에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이해관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도 이제 성격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지만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이 평균 걸리는 시간은 10개월입니다. 근데 길게는 1년에서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이혼 소송이 제기될 때보다 부동산이 몇 억씩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적게는 몇 천씩 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별거 시작할 때는 8억, 그리고 이혼 소송 접수일에는 10억,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는 12억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재산 분할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이 될 것 같으세요? 바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12억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은 선고기일 바로 직전인 마지막 재판기일을 말하는데요. 사실심은 1심, 2심을 의미하고요. 3심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어서 최소한 2심인 항소심 마지막 재판기일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1심 재판을 마지막으로 해서 재판을 마무리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심 마지막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잡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 파탄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소송기간 부동산 시세에 변화가 있었다면 변론 종결일 직전에 증거로 법원의 아파트 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1번 공시지가, 2번 현재 호가, 3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4번 KB 부동산 시세 평균가액, 5번째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 어떤 게 기준이 되실 것 같으세요? KB 시세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요, KB 평균 시세가 부동산 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 부동산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송 양측에서 서로 유리한 자료를 시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최근 그 거래 내역에 그 재산 분할이 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층수도 비슷하고 면적도 거의 비슷한 아파트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산정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에 아파트 시세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KB 평균 시세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그 실거래가에도 불구하고 이걸 서로 다툼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시가 감정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이 추가로 들겠죠. 하지만 그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는 그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생각하는 한국의 이혼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확진자에 대한 파악, 그리고 동성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중에요. 가장 인기 있는 글은 확진자 동선, 이혼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유입 경로를 봤어요. 그랬더니 확진자 동선 모텔이 가장 많더라고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는 만큼 아무리 신상 정보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가족들과 회사에서는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내 셧다운을 한 번 정도라도 해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들에게 각종 경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사비를 들여서 에 대한 검사를 하고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가운데 엉뚱하게 동선 중에 모텔을 들키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올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상담받으시는 경우보다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상담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습니다.